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주식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가장 스타는 누굴까요? 바로 HMM과 두산중공업입니다. HMM은 작년 3월의 저점인 6,932억 원의 시가총액 대비 지금은 2배 이상 올랐고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161% 올랐습니다. 1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보는 테마주와 같은 급등락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HMM이 많이 오른 건 예상하지 못한 이 해운 업황의 호조 때문이죠. 그리고 만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이익이 무려 1조 원 이상을 넘을 것 같아서 실적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주였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동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고 작년 저점에 2,269원에서 현재는 2만 원까지 올라서 주가가 무려 1,000%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주식은 공포에 사서 소문에 팔으라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주식이 뭔지 늘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명암이 엇갈리는 신풍제약과 시젠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치료제인 기대감으로 올랐던 신풍제약과 진단키트 공급 부족으로 역시 각광을 받았던 시젠은 고점 대비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어서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장에 베팅을 하나 봅니다. 지수를 역추종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나는 인버스 투자에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장 지수 펀드가 최근에 3,108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개인은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표적으로 강세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팔아치웠는데요. 반면에 HMM과 포스코, 두산중공업과 같은 경기 민감주는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버스 투자는 작년 말에도 지수가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부담을 느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지만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이 기간이 길지 않고 또 조정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늘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 팔아치운 현대차 그룹주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했지만 LG화학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매도에 따라서 좀 소폭 하락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의 주범이다 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었죠. 그런데 연기금에서 최근에 국내 주식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라고 하면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그 고가들 자동차 그룹주인 현대차 그룹주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뉴스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저희도 계속 이 제약주 이슈들을 국내에서 가장 제약주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분들을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주 전에 했던 이슈죠. FDA가 오늘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두카무밥으로 불리는 이 악제는 노인성 치매 초기에 아이의 기억과 사고의 문제 발생과 진행을 느리게 하는, 지연시키는 게 목표죠.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을 하는 약을 개발을 한다는 건데 이 치료제에 목마른 환자들은 이번 FDA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약은 지금 몇몇 유명한 알츠하이머병 전문가들과 FDA 내 독립자문위원회 반대에 직면해 있어서 승인 또한 물거품 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었던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요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 5월 국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임플란트 수출액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특히 중국 수출이 기대가 되는 임플란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디오와 덴티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주식의 주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디어유의 주식을 샀습니다. 130억 원에 260만 주를 사서 JY 엔터테인먼트가 이 디어유 주식의 지분율이 23%까지 올라갑니다. 이 디어유가 뭐냐면요.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서 팬들에게 보내고 팬들도 이에 답장할 수 있는 1대1 채팅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회사의 지분을 앞으로 23%까지 가지게 됐다는 소식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 중국의 1대1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0일에서 13일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1대1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참여를 앞세워서 개발도상국과 또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7개국 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권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오기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난 주말 좀 가장 핫했던 업종, 현대차 그룹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GM과 포드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종들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에서 나타나는 생산 차질보다는 만회의 초점을 두면서 자동차 관련주 주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신차 효과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점유율을 약 11% 이상 달성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이 지난주 매수 1, 2 종목군의 현대차와 기아를 좀 올리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완성차 부품 단에서 일단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중에 이제 전망이 좀 가장 좋은 기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생산 및 판매 정상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미 러시아에서는 가격을 7%대 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증권사에서 2021년 실적 기대치를 좀 상향을 하고요.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중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10일 날 선물옵션 동수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88,000원대 이하에서 장중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동차 그룹주들 중에서도 기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